네,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수입니다. 자,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죠. 이런 가운데 오늘 원주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요.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맑은 하늘에 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좀 건강관리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는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한국광업공단 법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광무자원공사와 또 산업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통폐합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또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상황 좀 짚어보고요. 자, 횡성의 이 귀농기촌인들을 하나로 묶는 협의회가 개성되었습니다. 오늘 그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8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5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단곡동의 한 교회 교인 300여 명에 대해서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과 가족 등 교회 관련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5번 확진자는 이달 16일 원주 단곡동의 교회에서 11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이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 환자가 급증한 원주의 경우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이 병상 부족으로 이틀가량 자가격리를 통한 원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속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전교생 60명 이상의 도내 학교들의 등교 인원이 대폭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3분의 1 유지, 또 고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를 앞둔 고3의 등교 수업 여부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오전 8시 10분경에 20분 전이죠. 원주에 또 76번 환자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또 문자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네요. 자, 지난 16일 원주시에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어제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원주, 현재 시각으로요, 76번 환자까지 나왔군요. 네, 최근 교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원주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2, 3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주시의 한 체조교실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체조교실이 위치한 건물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노래방, 카페가 몰려있어 추가 감염 여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건물을 지난 12일부터 방문한 사람들에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6명인데요.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700명이 넘고 또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6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해서 강원 지역의 병원에서 총 42개의 병상을 우선 추가 확보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와 원주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성고 학생 4명을 제외하고 이동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집회 당일 총 4대의 전세버스로 119명이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현재까지 11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7명은 모두 소재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오늘까지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18개, 속초의료원 24개 등 총 42개의 병상을 우선 추가 확보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연초 신천지발 대유행 때처럼 도내 의료원 병실을 비워 확진자를 수용하는 방안도 강원도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코트 격리시설로 해서 의료진이 파견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주 경증이나 무증상은 아마 자가격리하면서 원격 진료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원주에서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 사랑의 제일교인가요? 참석했던 인원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넉 대에 119명이 참가했었군요. 자, 이런 건데 또 어제부터죠. 또 원주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또 행정명령을 내렸군요. 네, 원주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는 원주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인데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인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원주시는 오늘부로 2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확산의 효과적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둘째로 강원도에 적용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12종의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집합을 제한합니다. 현장 점검도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 시기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2인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같습니다만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된 2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점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는데요. 원래 강원도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다중이용시설인 고위험 시설에는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원주시는 고위험 시설 12종을 운영 중단하도록 했고요. 유흥주점이나 PC방, 뷔페 실내 체육관,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결혼식과 같은 실내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5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재 원주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상호명이 나오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6명이고요.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73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71번째와 72번과 오늘 3명의 추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면서 원주시 이제 어제부터죠 매일 지금 코로나19 관련 또 브리핑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좀 매일매일 또 이 브리핑을 좀 가서 좀 그 변동사항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네, 전국의 7개 폐광지역 지자체가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요. 또 관련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월군의 최명석 군수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광물자원공사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건데, 자, 먼저 좀 이 두 기관의 통합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2018년도에 네. 한번 이제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입법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 내에 그 사무처에서 네.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거기에 따른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가 됐고 네. 2019년 말에는 자본 잠식 규모가 한 2조 4천억 정도, 2조 4,800억 정도. 예, 이것도 드러난 것만. 그렇죠. 예, 그렇게 거죠.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인데 예. 이거를 이제 그 정부가 출자해서 광물자원공사를 별도로 그 살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네. 광해관리공단하고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통폐합을 하자. 광해관리공단의 네.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그 안들이 이번 그 관련법 네. 개정안에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안의 그 검토 보고의 법안 제안을 보면, 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해 있고 자본 네. 잠식 상태에 빠져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 조정을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자. 네. 또 이게 이제 사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어떤 기능과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산 개발, 자원 조성 이런 쪽이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의 피해를 네. 방지하고 복구하고 또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주도하고 이런 기능 자체는 다른데 광물자원 산업의 육성 지원 네. 이런 어떤 광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은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정부 기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모르신 분들이 들으면은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적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뭐 자본 잠식 상태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 뭐 불가능하다는 또 진단까지 내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생 방안으로 그렇다 정부에서 정말 무한정 또 자금을 더 투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조직을 그냥 뭐 폐쇄 뭐 해산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자구 체계 하나로 비교적 좀 안정적인 광해관리공단과 좀 통폐합을 해서 후일을 모색하자 뭐 이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러한 그 통합론이 나올 때부터 뭐 2018년도 이미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반대론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이번에 이 해당 폐광 지역도 시장공수 행정협의회도 좀 이 부분 또 강하게 반대하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제 폐광 지역 시장군수들 행정협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광물자원공사 살리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이게 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국회 내부에서 통합기관의 재무전망을 분석한 자료에 의해도 2021년도 이 통합기관입니다. 통합했을 때 재무전망 분석한 거 보면 부채 규모가 2021년 5조 7천억이 되고 두 기관이 합쳤을 때요. 예, 그렇죠. 2024년도에 이제 3조 7천억 정도로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폐광 지역의 경제회생을 주도해야 될 네.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에 이제 빚 가리는데 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뭐 지역 어떤 그 경제 발전 측면이나 지역의 어떤 회생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기관이 합쳐지면은 뭐 최악의 경우 뭐 5조 이상의 이 부채가 네, 지금 만들어지면서 네. 뭐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광해관리공단이 폐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광해관리공단이 최초에 설립된 그 이유는 네. 석탄산업 구조조정입니다. 네.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해서 네. 그 폐광 이제 문을 닫는 광산의 어떤 광해 그 잔재들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폐광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폐특법이 네. 발효가 되고 그 폐특법에 따라서 이제 강원랜드가 설립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강원랜드를 설립하고 하는 그때 주관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예. 예. 광해관리공단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폐특법에 따른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 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이 그 취약해진 것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통합은 통합대로 하고 이 지역의 그 어떤 지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좀 이제 보완책만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양 기관이 통합하게 되면 그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일단 그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폐광 지역에 이제 지원돼야 될 이런 것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이 그쪽으로 뭐 돌려서 쓰여지게 되는 건 뭐 너무 그 명확한 사실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예산을 조금만 더 이제 그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따로 이제 별도 예산으로요. 뭐 저도 뭐 쉽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런 또 이야기는 또 상대 측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 거기다 이제 반대 논리를 또 이제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광물자원공사 뭐 이대로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광해관리공단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역할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이거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문제는 네. 그 뭐 해외 자원 예교 투자 실패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손댄 것마다 다 망했더군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정부 그러니까 이거 실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추가 출자 또는 자산 매각 이런 걸 통해서 광물자원공사가 독자 회생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권의 어떤 정책의 실패인데 또 이게 또 몇 조 단위의 또 정말 뭐 소위 저도 싫어하는 그 표현입니다만은 혈세라고 하죠. 이 국민들의 어떤 세금이 거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또 퍼부어지는 게 이게 과연 또 용납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그 공공기관이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우리가 이제 민간 그 구조조정에도 지원을 해주는 판인데 정부 정책으로 해서 실패된 책임 부분에 대한 건 확실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보셨죠? 그 혁신도시 이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아주 두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예. 뭐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미 같은 기관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좀 상황 좀 복잡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좀 자주 좀 저희가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의 최명설 군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횡성 귀농귀촌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횡성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하나로 묶은 조직인데요.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세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횡성 귀농귀촌인 협의회. 좀 네. 처음에 이게 결성되었다는 소식 듣고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언제 말씀을 결성됐습니까? 많이 가르쳐주세요. 예, 언제 네? 결성된 겁니까? 네.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11일 날요. 10일에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네, 며칠 안 됐습니다. 몇 분이 함께 또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셨나요? 우리가 3일 만에 한 180명이 가입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창단돼야 하는데 참석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예, 예. 한 7, 80명만 못 오게 하고 이래서 그렇게 창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시기가 안 좋을 때 네, 창립을 하셨네요. 예. 먼저 다 이제 얼굴 뵙겠죠. 좀 진전되면요. 네, 진정되면. 네, 네. 근데 이제 그 180명이 현재 가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횡성에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좀 몇 분 정도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서도 각 국외 읍면에 대체로 보면은 한 만여 명, 9천에서 만여 명 네. 귀농귀촌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촌에서 10,000명이요? 예, 굉장히 많으시군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다 이분들이 일단 저희가 귀농귀촌이라고 하면은 뭐 네. 도시 지역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고향이 이제 행성군이 아닌 사람, 네. 우리 행성군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제 나갔다 다시 온 분들은 빼고 예. 순 제2 고향을 우리 행성으로 삼고 찾아오신 분들만 예상됩니다. 네.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그저 뭐 한 9천 명 정도? 그래요?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시군요. 네. 그럼 주로 연령대라든지 또 네. 이제 그 귀농과 귀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좀 그 비중이 좀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고 있는지요 또. 그 대체로 보면은 귀농이 한 3, 40%, 네. 귀촌이 한 50%, 60%. 네. 대체로 정년 퇴직하고 다들 거의 내려오시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저희 지형상으로 봐서 이제 원주가 혁신도시가 되고 인구 평창으로 인해 가지고 네. 대체로 보면 원주가 땅값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이 좀 싼 아하. 또 살기 좋고 지역 여건이 청정 지역인 우리 행성으로 이제 대체로 다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근데 이 중에 18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었군요. 이제 보니까. 예.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네네. 근데 이렇게 생활들 하시는데 어떤 협의회의 필요성은 네. 왜 느끼신 겁니까? 제가 행성으로 이제 귀촌한 기간이 한 17년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뭐 큰 바람은 없고 그저 우리 행성이 청정 지역이라서 인심도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원래 강릉인데요. 아하, 예. 강릉으로 안 가고 이제 저는 여기 제2 고향으로 행성을 이제 너무 좋아서 여기 이제 짐을 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같은 강원도민으로서 살아왔는데도 그래도 이제 영서하고 영동하고 그 풍습이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행성은 보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인심이 좋아요. 여기는. 텃세가 그리고 없죠? 예, 텃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애지에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은 네. 여기 우리 원주민들은 행성 원주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아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불만 불평을 잘 안 해요. 그분들이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직접 영향을 안 끼치니까 예. 별로 뭐라 부를까 배척하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행성감 더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아주 행성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 회장님만 혼자 또 뭐 친화적이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대체로 만나보면 처음에 오면 아무래도 자기 원 고향보다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죠. 생활하는데.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행성사람 네. 도와주고 뭐 와서 저 의논만 하면은 거의 다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떤 좀 분들은 자기 이제 젊었을 알겠습니다. 때 예. 그 직업 관계나 생활 태도가 우리 그 시골하고 틀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격의를 두고 솔직한 마음을 내놓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 얘기하면 우리 행성 주민들은 다 받아주고 다 잘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귀농귀촌인 협의회 예.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건가요? 뭐 어떤 앞으로 역할을 이추로 하게 된 예, 겁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초대 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네. 나중에 뭐 2,000명, 3,000명 회원이 확보가 되면은 또 때 되면은 뭐 정치협을 띄우고 이러면은 힘의 단체 좀 네. 이래 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창단할 때 정신과 달라지면은 예.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임원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알겠습니다. 예. 정치협을 띄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취지로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이것도 여쭤보고 그거는 이제 싶었는데. 우리 네,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예. 회장님? 불편한 예. 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한 예. 단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게, 하지만 예. 뭐 준비하기까지,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지자체 지원 정책,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내일 여쭤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예. 좀 맛배기로 그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횡성 네. 귀농귀촌인협의회 김세만 회장이었고요.